미국의 9월 금리 인상 가능성이 고개를 들면서 코스피가 오늘 장중 심리적 지지선인 2000선을 붕괴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장중 2000선 밑으로 내려간 것은 지난달 9일 이후 한 달 만입니다. 잠시 후 투데이 포커스에서 코스피 약세의 배경과 전망까지 알아봅니다. 오는 14일이 임시 공휴일로 결정됨에 따라 은행권도 휴업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이날 이사나 매매 계약 체결 등을 계획한 주택 수요자들은 은행이 문을 닫는 탓에 큰 불편을 겪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락스 냄새가 나는 카스 맥주를 마셨다가 병원 응급실을 찾을 정도로 복통을 겪은 피해자들에게 오비 맥주가 맥주 한 박스를 주고는 2달이 지나도록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에 대해 오비 맥주는 연락을 기다렸는데 전화가 안 왔을 뿐이며 맥주를 판 편의점이 상품 관리를 잘못한 탓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단독 보도입니다. 10월부터는 토요일 오전에 문을 연 동네 의원이나 약국, 치과의원, 한의원에서 진료를 받거나 약을 지으면 비용을 더 내야 합니다. 토요일 오후 진료에만 적용됐던 환자 본인 부담금이 오전에도 확대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0일 월요일 센 경제 현장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미국의 9월 금리 인상 가능성이 고개를 들면서 코스피가 오늘 장중 심리적 지지선인 2000선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코스피가 장중 2000선을 밑돈 것은 지난 7월 9일 이후 처음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582억 원, 36억 원을 매도하며 지수 하락을 주도했습니다. 약세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9월 미국 금리 인상에 따른 불확실성입니다. 여기에 중국 경기에 대한 우려와 2분기 기업 실적 부진 등의 악재가 겹쳐 투자 심리가 위축됐습니다. 지난 4일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오는 14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14일에 이사나 매매 계약 체결 등을 계획한 주택 수요자들은 이날 은행이 문을 닫는 탓에 큰 낭패를 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전화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정창신 기자. 네, 오는 14일 대체 휴무가 결정됨에 따라 은행권도 휴업에 들어갑니다. 부동산 업계에선 이날 이사나 매매 계약 체결 등을 계획한 수요자들이 잔금 등 목돈을 주고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큰 불편을 겪을 것으로 걱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업계에 따르면 임시공휴일 지정이 지난주에 결정된 터라 이사나 매매 계약 체결 등을 계획한 수요자들은 미리 목돈을 마련해 놓아야 할 처지입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사 때 잔금을 치르거나 매매 계약 시 계약금을 보내야 하는 주택 수요자들의 불편이 우려된다며 사전에 준비를 해놓아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매매나 존재금 등 잔금을 치를 거래 당사자는 미리 인출을 해놓거나 인터넷 뱅킹 이체 한도를 상향시켜 놓아야 하고 관공서가 쉬기 때문에 14일에 잔금을 치르고 바로 등기를 하지 못하는 만큼 등기 관련해서는 법무사에 위임하는 것이 보다 안전할 것 같습니다. 은행권에서는 이체 한도를 상향하려면 직접 방문해야 하는 만큼 서둘러 준비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보안카드 쓰시는 분은 1,000만 원 초과해서 증액이 불가하기 때문에 내방을 하셔서 OTP를 이제 3,000원을 부담을 하고 구입을 하셔야 되고요.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한도를 억 단위까지 증액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 예금 만기가 14일인 경우 17일로 만기 연장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가입 상품에 따라 예금주가 조기 예금 인출을 희망하는 경우 13일에 예금 인출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예적금과 달리 14일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부동산 거래 등 목돈이 필요한 분야에서는 혼란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체 한도 증액을 위해서는 13일 영업시간까지 은행 영업점에 신분증을 가지고 방문해야 합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정부가 지난달 목동 행복주택 지구 지정 해제 결정을 내리면서 행복주택 시범지구를 중심으로 후폭풍이 일고 있습니다. 목동과 함께 사업 진척이 없던 송파 잠실지구의 지구 지정 해제 요청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이미 사업계획 승인이 난 노원구 공릉지구까지 지구 지정 취소를 국토부에 요구하기로 한 것입니다. 노원구청 관계자는 주민들은 정부가 부자 동네와 서민 동네를 차별해 내린 결정이라며 감정이 격양돼 있고 구청도 같은 입장이라며 조만간 지구 지정 해제 요청서를 국토부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송파구도 이르면 이달 중 잠실 송파지구의 지구 지정 해제를 국토부에 요청할 방침입니다. 송파구 관계자는 지구 지정 해제를 요청하기로 내부 논의가 끝났고 신청 방법과 절차 등을 고민하고 있다며 조만간 해제 요청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토부는 잠실 송파지구에 대해서는 지구 지정 해제 요청이 올 경우 협의를 거쳐 해제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이미 협의가 끝나 사업 승인까지 난 공릉지구에 대해서는 난색을 표하고 있어 적잖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코스피가 오늘 한 달 만에 장중 2,000선을 하회했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코스피 지수의 향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코스피 약세 배경과 전망까지 보도국의 이보경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코스피가 오늘 장중 한 달여 만에 2,000선이 붕괴가 됐었습니다. 오늘 코스피 장중 흐름을 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코스피가 오늘 장중 2,000선이 붕괴됐습니다. 코스피가 장중 2,000선을 밑돈 것은 지난 7월 9일 이후 한 달 만에 처음인데요. 코스피 지수는 0.09% 내린 2008.44포인트로 개장하고 나서 낙폭이 확대됐습니다. 따라서 2,000선이 무너졌는데요. 이후 오전 11시 6분쯤 1993.96포인트를 저점으로 낙폭을 줄여나가면서 2,000선을 지켜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오늘 0.35% 내린 2003.17포인트에 장을 마쳤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팔자세에 나서면서 지수 하락을 주도했는데요.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이 4거래일째, 기관이 3거래일째 매도세를 이어갔습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582억 원, 36억 원어치를 순매도했습니다. 특히 그동안 하락 국면에서 지수를 방어하는 역할을 하던 연기금이 최근 매도세에 가담하고 있다는 점도 부담을 가중시켰는데요. 연기금은 지난 한 주간 4,410억 원어치를 순매도했고 오늘도 연기금은 32억 원을 팔았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도 외국인의 678억 원을 순매도해서 지수 하락을 이끌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오늘 0.69% 하락한 746.34포인트에 마감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코스피가 이렇게 장중에 2,000선을 내줄 정도로 부진했던 이유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네, 전문가들은 코스피 약세에 대해서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우려와 중국 경기 부진 등 외부 요인을 꼽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국내 기업 실적 부진 등 내부 요인까지 겹치면서 외국인과 기관 자금 이탈이 가속화됐다고 분석했습니다. 현지 시간 7일 발표된 미국의 지난달 고용 지표가 양호하게 나타나면서 시장에서 9월 미국 금리 인상에 대한 미국 금리 인상에 더욱 무게가 실렸습니다. 미국의 7월 신규 취업자는 21만 5천 명으로 올해 취업자 평균치에 가까웠습니다. 또 실업률은 5.3%를 기록했는데요. 이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올해 말까지 달성을 예상했던 수준과 일치합니다. 더불어 어제 중국에서 발표한 7월 생산자 물가지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4% 하락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로써 중국의 생산자 물가지수는 41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특히 지난달 낙폭은 2009년 10월 이후 가장 컸습니다. 또 지난 8일 발표됐던 중국의 7월 수출도 전년 동기 대비 8.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 3월 이후 가장 큰 폭의 감소세이자 시장의 예상치도 큰 폭으로 하회하는 수치였습니다. 또 내부적으로 2분기 기업 실적 부진과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 등 악재가 겹치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됐습니다. 2분기 실적 발표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대기업 중심으로 어닝 쇼크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고 또 경기 회복 둔화 등에 따른 우려에 펀더멘털 개선에 대한 기대도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렇다면 전문가들은 앞으로 주식시장이 어떻게 움직일 것이라고 보고 있는지요? 네, 전문가들은 9월 미국 금리 인상론에 무게가 실려있는 만큼 또 당분간 투자 심리가 위축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3분기 기업 실적 전망도 밝지 않아서 코스피 지수가 하락 흐름을 보일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 지속적으로 조정을 받아온 만큼 하방 경직성은 확보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또 지수 반등은 현재 투자 심리를 얼어붙게 만든 주요인이 미국 금리 인상인 만큼 이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시점에야 가능할 것이라고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이 조정 국면에 들어있을 때는 투자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하나요? 네, 전문가들은 9월 미국 기준금리 인상에 무게가 실려있는 만큼 코스피 지수가 당분간 하락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종목별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보도국의 이보경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품질 유지 기한이 한참 지난 카스 맥주를 마신 피해자들이 오비맥주 본사에 항의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맥주 한 박스였습니다. 품질 관리는 물론 소비자 피해 대응에도 무책임한 태도였습니다. 한지희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 5월 경상남도 합천에 위치한 GS25 편의점에서 페트병 맥주를 사 마신 박모 씨와 김모 씨. 맥주를 마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 온몸에 두드러기가 퍼지고 심한 복통 증상을 겪었습니다. 페트병에 적힌 맥주 품질 유지 기간은 6개월. 하지만 이날 피해자들이 마신 맥주는 지난해 5월에 생산된 것으로 1년이 넘은 제품이었습니다. 먹었는데 슬슬 이게 올라오더라고요. 오도도돌하게요. 그래서 가볍더라고요. 굵었죠. 굵었더니 이제 팔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쪽 팔도 그렇고 계속 미식미식거리는 계속 오버헤드를 했고 설사도 계속 했고 해서 저희가 바로 그냥 편의점에 들려서 그 얘기를 하고 저희 응급실로 바로 간 거거든요. 어렸을 때 막 콩콩 먹었다 그러네. 이렇게 미글글거리는 거 심하게 온다하면 쓴물 올라오는 것처럼 김이 나와갖고 이제는. 오비맥주의 카스 품질 관리 논란은 하루 이틀 일이 아닙니다. 지난해에는 산화치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를 잠재우기 위해 카스 맥주 내 산소량을 절반 이하로 줄이는 조치까지 취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소비자 불만 대응에는 미흡한 모습입니다. 사건 발생 후 2달 동안 방치한 뒤 뒤늦게서야 커뮤니케이션에 오해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비맥주 관계자는 소비자의 치료가 끝날 때까지 오히려 연락을 기다리고 있던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맥주는 유통기한이 없기 때문에 기한이 지나더라도 폐기할 의무는 없다며 잘못 보관할 경우 부유물이 발생하거나 냄새가 이상할 수는 있지만 건강상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본사의 주장과 달리 고객 서비스팀 관계자는 보도가 나가기 전 고객 대응 실수와 피해 사실에 대해 인정했습니다. 오비맥주는 이번 사건에 대해 본사의 책임보다는 편의점 측의 유통관리 탓으로 돌렸습니다. 하지만 오비맥주도 품질 관리에 잘못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여기는 사실은 좀 저희도 관리를 많이 못하는 지역이라 그러더라고요. 워낙에 구석에 있는 데다 보니까 여기까지는 사실 뭐 세심하게 이렇게 막 못하시는 것 같긴 한데 품질 유지 기한이 지나면 이거를 교환할 수 있다는 내용은 홈페이지도 있고 여기저기 많이 있거든요. 직접 이제 말씀도 해드리고. 맥주 품질뿐만 아니라 소비자 불만에 대응하는 태도까지 엉망으로 나타나면서 맥주 품질 관리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한지입니다.
최근 국내 증시에서 중소형주의 상대적 강세가 지속되고 있지만 외국인은 올해 대형주를 주로 매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들어 7월 말까지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의 대형주 순매수액은 8조 571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6조 7,863억 원보다 18.73%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중형주와 소형주는 올해 7월 말까지 각각 1조 3,061억 원, 812억 원어치 순매도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지난해 1월부터 7월 7,125억 원 매수 우위에서 올해 4,439억 원 매도 우위로 돌아섰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올해 외국인은 화학, 운수장비, 전기가스 등의 업종을 중심으로 순매수했습니다. 반면에 음식료, 유통업, 건설업종은 순매도했습니다. 10월부터 토요일 오전에 문을 연 동네 의원이나 약국, 치과 의원, 한의원에서 진료를 받거나 약을 지으면 비용을 더 내야 합니다. 지금은 토요일 오후 1시 이후에 동네 의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초진 진찰료 기준으로 5,200여 원의 환자 본인 부담 진찰료를 더 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10월부터는 토요일 동네 의원 등을 방문해 진료받으면 오전이든 오후든 상관없이 환자는 본인 부담금을 내야 합니다. 오늘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토요일에 요양기관을 찾은 환자가 진료비를 더 내도록 하는 토요 전일 가산제가 10월 첫째 주 토요일인 3일부터 확대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토요 전일 가산제는 주 5일 근무제 확산으로 근로 환경이 바뀌면서 인건비와 유지비가 많이 드니 비용을 보전해달라는 의료계의 요구를 받아들여 도입됐습니다. 치과 의원과 한의원을 포함한 동네 의원과 약국에서 적용되며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아파트 전셋값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실내 구조나 단지 규모 등 아파트 닮은 꼴인 주거용 오피스텔에 수천만 원에 달하는 웃돈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 6월 경기도 용인시 기흥역세권에서 분양한 기흥역 센트럴 푸르지오 전용 59제곱미터의 경우 500만 원에서 1,000만 원가량의 웃돈이 붙었습니다. 이 타입은 방 2개, 별도의 거실, 욕실, 주방 등을 갖추고 있어 아파트로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지난 5월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 부지에 짓는 킨텍스 꿈의 그린 전용 84제곱미터는 2천만 원 안팎의 프리미엄이 형성돼 있습니다. 이 타입도 방 3개, 거실, 주방, 욕실 2개 등 포베이 판상형 구조로 아파트 못지않은 평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처럼 주거용 오피스텔이 인기를 얻고 있는 것은 전셋값 상승으로 자금 부담이 덜한 오피스텔로 수요자들이 눈을 돌리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됐습니다. 실제로 전용 59제곱미터 아파트 대체 상품으로 지어진 광교 신도시 C4블록, 광교 더샵 주거용 오피스텔 전용 83제곱미터의 기준층 분양가는 4억 1천만 원대로 인근 아파트 전용 59제곱미터의 시세 4억 3천만 원대보다 저렴합니다. 또 지난 3월 대우건설이 용인 역세권 지구에 공급한 기흥역 지웰 푸르지오 전용 84제곱미터 오피스텔도 기준층 분양가가 2억 8천만 원대로 인근 기흥더샵 프라임뷰 전용 59제곱미터 시세인 3억 2천만 원보다 저렴해 단기간 완판됐습니다. 이르면 내년 초부터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대리운전기사가 운전 중 사고를 냈을 때 피해 차량에 대해 자동차 소유주의 보험으로 우선 보상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현재는 가입자가 운전자 한정특약에 가입한 경우 대리운전업체가 따로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대리운전이용으로 발생하는 사고 피해에 대해서 보험 처리가 불가능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피해를 줄이기 위해 운전자 한정 특약을 개정하고 대리운전업체 소속 대리운전기사가 무보험 상태에서 일으킨 대인 대물사고에 대해 보험료 추가 부담 없이 보험사가 우선 보상하기로 했습니다. 보험회사는 후에 대리운전업체의 보상 금액을 청구하게 됩니다. 단 자동차 손해배상 범위는 의무보험 한도인 사고당 1,000만 원이며 이를 초과하는 대물배상은 개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또 자기 신체와 자기 차량 사고에 대해서도 차주의 운전자 한정 특약에서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인터넷 전문은행의 예비인가 신청을 앞두고 금융회사와 정보통신기술업체 간 물밑 짝짓기가 한창입니다. 업계에 따르면 다음 카카오가 한국금융지주와 함께 가장 먼저 컨소시엄 구성에 합의했습니다. 금융사 BC카드를 계열사로 두고 있는 KT는 일찌감치 인터넷 전문은행 진출을 선언했습니다. NHN 엔터테인먼트도 이 사업에 참여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반면 네이버는 잘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명확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KT를 제외한 이동통신사들도 비교적 신중한 입장입니다. SK텔레콤은 자회사인 SK플래닛이 컨소시엄 구성에 적극적인 만큼 SK텔레콤이 직접 은행 설립에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은 작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LG유플러스도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결정한 사항이 없습니다. 올해 들어 코스닥에 상장된 46개 기업의 지난 7일 주가는 공모가보다 평균 66.6%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기업별로 보면 칩셋미디어, 유테크, 코아스템 등 무려 42개사가 공모주 투자자에게 플러스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지난달 21일 상장한 펩트론의 공모가 대비 수익률은 298.8%에 달했고 LIGS 스펙, 제노포커스, 로지시스 등도 고수익을 냈습니다. 공모가보다 주가가 낮아진 기업은 사이맥스, 베셀, 세미콘라이트, 포시에스 등 4개사에 그쳤습니다. 이에 따라 공모주 청약의 열기는 좀처럼 식을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7일 코스닥 시장에 입성한 흥국 F&B의 경우 청약 경쟁률이 1000대 1에 달하고 청약자들이 미리 맡겨두는 청약 증거금만 3조 원을 넘었습니다. 최근 애플의 시가총액이 지난 2월 고점 대비 1,16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35조 원가량 증발하는 등 주가가 급락했지만 투자자들은 저가 매수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투자자들이 애플의 주가가 고점 대비 14%나 떨어진 것이 경제 기초 여건과는 동떨어진 움직임이냐면서도 좀처럼 애플 주식 매수에 나서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중국 증시 불안으로 애플 실적에 가장 크게 이바지하는 아이폰 판매가 중국에서 둔화될 것이라는 우려에 투자자들이 애플 주식 매입을 기피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애플의 신제품 출시 주기가 길어짐에 따라 현재 애플 제품으로는 주가 상승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 모든 공공기관에 올해 말까지 임금 피크제를 도입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사모투자펀드 운용사 MBK 파트너스가 골드만삭스를 매각 주관사로 선정해 코웨이 매각 작업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주요 포털 인크루즈에 따르면 임시 공휴일로 지정된 오는 14일 국내 중소기업의 61%, 중견기업의 40%의 직장인들이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동인 프로야구 롯데 자이언츠 구단주 직무대행이 롯데 일가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생긴 자신에 대한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 사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라이프스타일 예보 민진아입니다. 요즘 낮에는 폭염, 밤에는 열대야로 많이 지치셨었죠? 내일도 여전히 덥겠지만 폭염의 기세는 오늘보다는 좀 누그러지겠습니다. 내일 전국에 구름 많겠고요. 제주도와 전남 지역으로는 흐려져 비가 오겠습니다. 오늘도 30도를 웃도는 날씨 속에 많이 더우셨을 텐데요. 내일까지도 덥긴 하겠지만 주 중반으로 갈수록 폭염의 기세는 한풀 꺾이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기온 30도, 모레는 28도까지 내려가겠고요. 오늘 32.8도까지 올랐던 대구는 모레 27도까지 내려갈 것으로 보입니다. 또 내일 저녁부터 제주도의 비를 시작으로 밤에는 전남 지역까지 비가 오겠고요. 이렇게 비가 오기 시작하면서 더위는 누그러지겠습니다. 한편 13호 태풍 사우델로르는 오늘 새벽 중국 상하이 부근에 상륙한 뒤 열대 저압부로 약화된 상태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전국이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내일 우리나라는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다가 남서쪽에서 다가오는 기압불의 영향을 점차 받겠습니다. 그럼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는 나절 예보로 알아보겠습니다.
많겠습니다. 낮에는 서울과 대전 30도로 오늘보다 낮겠습니다. 동해안 지방 역시 종일 구름 많은 하늘 보이겠고요. 강릉 23도에서 30도, 울진 21도에서 28도 되겠습니다. 남부지방 저녁 나절부터 제주도와 전남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오기 전까지 낮에는 30도를 웃돌며 덥겠습니다. 현재 서해남부 먼바다와 남해서부 먼바다, 제주도 전 해상으로는 풍랑 예비특보가 발표되어 있는데요. 따라서 내일 서해와 남해상으로는 오후 들어서 물결이 점차 높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 폭염을 식혀줄 반가운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내일 저녁 제주도와 전남을 시작으로 수요일에는 충청 이남 지방에, 목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오다 그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8월 10일 월요일 센 경제 현장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